알겠어요? 자, 오늘 할 부분은 함수의 극한을 실제로 좀 구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잠깐만 좀 할까요?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잠깐만 좀 하고 갑시다.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였죠? 원대가 뭐였냐 이거였죠? 원대가 뭐였죠? 기호라 그랬죠? 기호. 어떤 기호? 상태를 가리키는 어떤 상태? 커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기호라고 그랬죠. 기호라는 걸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커지고 있는 오른쪽으로 가는 혹은 올라가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기호다. 말안 되네요. 네. 기호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x가 a로 가는 상태를 하나 더 약속을 좀 해봐요. 약속 생각을 좀 해본 거죠. x가 a로 간다라는 말은 x축에 있는 점 a에 대해서 x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것과 x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걸 우극한, 우측에서 다가가니까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걸 좌극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네. 그럼 x가 a는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x가 a는 아니다, 즉 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a에 닿으면 극한이 아닙니다. 닿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x가 a가 아니기 때문에 x-a라는 값도 절대로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말은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0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 오늘 할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튀어나옵니다. 0이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값이 어떻게 이게 모인다, 수렴한다라고 있죠. 모인다, 수렴한다, 모인다. 수렴이란 말은 모인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자 그랬고, 그럼 수렴하지 않는 거, 모이지 않는 거 전부 다는 뭐라고?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전부 다 어디? 수렴하는데, 모이는데 어디에 모이느냐, 이거에 관심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모이는데 어디에 모이느냐. 발산하는 거는 커지거나 아니면 계속 작아지거나 모이지 않는 건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이는데 어디에 모이느냐, 이걸 궁금해하는 거지, 모이지 않는 건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이는데 어디에 모이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이 모인다라는 말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가 a로 가는데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양쪽에서 다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좀 기억을 하자 그랬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 극한값이 어떤 하나의 값에 모인다라는 말은 당연히 방향이 왼쪽 오른쪽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올 때의 극한과 다가가는 거하고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 두 개가 당연히 같을 때 우리가 뭐라고? 모인다라고 얘기한다. 즉 a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 우극한,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거 좌극한.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같을 때 뭐라고?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얘기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 극한값들 구할 거예요. 구하고 약간의 어떤 성질들을 몇 가지 조금 더 배울 겁니다. 그러면 극한값의 성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성질, 어떤 성질들이 있느냐,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성질들이 있냐, 요거는 그냥 좀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극한 자체가 여러분들 내가 어떤 엄밀한 정의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 대학교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냥 다가간다라고 하는 말로 그냥 퉁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다가가는 상태에서 어디로 모이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힘들어요. 자, 성질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하는 값은 어떤 특정한 알파라는 값에 모인다, 수렴하고, 리미트 x가 똑같이 a로 갈 때 gx라고 하는 애도 어떤 특정한 값 베타라고 모인다, 즉 수렴한다. 알파에 수렴하고 베타에 수렴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가 각각 수렴한다라는 전제 하에만 이런 어떤 다음 같은 네 가지 성질들이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렴한다라는 걸 모를 때는 이런 성질을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렴한다, 모이는 거 하고 모이는 거 두 개를 가지고,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
어떻게 되느냐? 알파 플러스 베타. 무슨 얘기야? 얘도 수렴하고 수렴하는 거니까 더하기는 그냥 극한값을 더하기하고 같다. 극한값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야. 극한값의 4층 연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더하기는 더하기. 그러니까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하면 리미트가 이쪽에도 들어가고 이쪽에도 들어가가지고 얘가 각각 리미트가 부대가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리미트가 부대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곱하기가 되면 여기는 알파 곱하기 베타. 여기가 나누기가 되면 베타분의 알파. 베타는 0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성질들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들 두 개 가지고 4층 연산을 하면 그 극한값의 결과는 뭐다? 극한값의 4층 연산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되겠어요? 그러면 x 세제곱 요거 1로 가면 모여요 안 모여요? 그러니까 모인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5개 여기 지금 3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상수 함수 있는데 이 각각이 빵꾸 나는 그래프가 있어요 없어요? 빵꾸 난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3차 함수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가죠. 2차 함수 x제곱 5x제곱 뭐 이런 정도 그죠? 빵꾸 나게 그리는 거 하나도 없죠. 다항 함수는 빵꾸 나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절대값이 붙어도 꺾일 뿐 빵꾸는 안 나죠. 분수함수에서 빵꾸 나거나 아니면 뭐 안 되는 거 정도가 있는데 지금 다항 함수 하나들은 절대로 빵꾸 나지 않죠. 빵꾸 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인데 아마 다음 시간에 할 얘기인데 좀 끌고 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도 모이는 거고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극한값은 1 마이너스 5 더하기 2 빼기 이거하고 같아져요. 이게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로 이 극한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로 모인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올 얘기가 지금 여기 방금 얘기한 것 중에 빵꾸 안 났다는 말 있죠? 이거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빵꾸 안 났다는 말. 여기 지금 부드럽게 그냥 1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상수 함수도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리잖아요. 빵꾸 안 나죠 절대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만약에 여기가 A라고 치면 이 함수값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전부 다 함수값으로 그냥 다 계산한 거예요. 존재하니까 4개 그냥 4층 연산으로 계산한 거다. 되겠습니까? 되겠죠? 네.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부정형이 좀 나오는데 실제로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부정형이 좀 필요한데 부정형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다루는 요령을 정확하게 좀 알아주셔야 된다.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걸 볼 거냐면 제일 먼저 무한대분의 무한대, 두 번째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세 번째는 0으로 가는 거하고 0으로 가는 거, 네 번째는 이게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0으로 가는 거하고 무한대로 가는 거 두 개가 곱해진 경우 이런 부정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 무한대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계속 커지는 상태 무한대겠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계속 커지는 거 당연하죠.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혹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요 두 가지는 모른다 그랬죠. 맞아요. 모른다고 표현을 하셨죠. 왜 그러냐면 잠깐 예를 들었었는데 x제곱분의 x 이런 정도가 되면 여기가 x제곱이고 여기 x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더 빨리 커지죠? 여기가 x제곱이고 여기가 x제곱이고 여기가 x면 분모가 더 빨리 커지잖아요. 그럼 분모가 더 빨리 커지면 분수는 계속 커져요? 작아져요? 분수는 작아지죠. 분모가 더 빨리 커지니까 더 큰 수가 되잖아요 항상. 그럼 작아진다는 말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요것들을 다루는 요령을 좀 기억을 좀 합시다.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눕니다.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눈다. 최고차 항으로 나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화입니다. 그냥 유리화예요.
다음 요거는 세 번째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이수분해 시키셔야 되고 얘는 식을 정리하셔야 돼요. 유리화를 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은 경우는 유리화를 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 개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기 첫 번째 경우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분자의 최고차가 아니라 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느냐? 어제 또 뭐 고3 학생이 하나가 질문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분수를 생각을 해보면 분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거 한번 봅시다.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에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가 x제곱에 마이너스 더하기 5x 이 정도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해봅시다. 그러면 저기서 다룬 요령이 뭐라고 했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에서 제일 큰 게 지금 x제곱이잖아요. 그죠? 분모에서 제일 큰 게 x제곱이니까 x제곱으로 나누어주면 분자 분모를 그럼 1 더하기 x분의 5 여기는 x분의 1 빼기 x제곱분의 1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존재하죠? x분의 5는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5가 커져요? 작아져요? x분의 5 작아요. x분의 5 분모가 계속 커지면 이 분수는 계속 작아지는 거 맞죠? 계속 작아지는데 그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겠다? 작아진다는 말은 양수로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0으로.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겠죠. 그러면 1 더하기 0 빼기 0니까 얼마나?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아까 요렇게 해서 가능한 게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분모의 그 극한값의 성질 수렴하는 것들끼리 가지고 4층 연산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x분의 5도 존재하고 x분의 1 다 수렴하는 거예요. 0으로.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 건데 한 개 더 해서 두 가지를 더 보고 좀 생각을 할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똑같이 x제곱 더하기 5x고 여기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x 똑같은 식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x제곱으로 나누니까 1 더하기 x분의 5 또 3 x분의 1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0에 3 빼기 0 형태니까 1분의 3, 3이죠. 맞아요. 다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여기 x제곱에 더하기 5x 분모는 계속 2차로 고정을 하고 x 세제곱에 마이너스 5x 이 정도로 볼게요 그냥. 자 그러면 리미트 또 분모로 나누면 1 더하기 x분의 5 x분의 5인데 자 이번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거 1 플러스 0 되는데 여기 x가 있는데 이 x가 계속 커지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뭐 0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럼 여기 무한대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무한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계속 커지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왜 우리가 지금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거냐면 분모를 지금 특정한 어떤 상수 값으로 지금 고정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분모를 고정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고정. 분모가 고정이 되면 이 분자가 0으로 가면 0, 3으로 가면 3, 커지면 커지는 거죠. 그대로 따라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분모를 고정을 했을 때 분자가 변하는 게 전체 분수의 극한하고 전체 분수의 극한을 결정을 해요. 분자가. 알겠습니까? 분모를 고정을 시키는 이유가 분모를 고정을 시키면 분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분수 극한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분자를 고정을 시키면 분모를 가지고 보게 되면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분수는 커져요. 그러니까 거꾸로 봐야 되죠. 역으로 봐야 돼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헷갈리니까 분모를 고정을 시키고 분자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가지고 전체 분수의 극한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수렴하는 거는 분모의 차수가 더 크거나 여기는 2차니까 여기가 2차고 1차는 0으로 수렴하죠. 그 다음 여기 2차고 여기 2차니까 극한값 3인데 이 3은 뭐예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하고 같죠? 맞아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죠, 요거는.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동차인 경우에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수렴한다. 분자가 더 빨리 커지면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 얘기야. 첫 번째 경우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유가 분모를 고정을 해서 어떻게? 분모를 고정을 해서 분자의 상태를 가지고 전체 분수에 극하는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가요? 아이코. 자, 두 번째 경우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한번 봅시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만약에 요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입니다.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여기 x제곱에 마이너스 x라고 봤을 때 x라고 쳤을 때 자,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x제곱이 요렇게 있고 x제곱이 요렇게 있다고 치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를 내가 이쪽으로 무한대를 계속 보내죠. 맞아요. 그러면 x제곱은 요렇게 계속 위로 요렇게 올라가고 x는 요렇게 올라가니까 요 차이가 점점 차이 y값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죠. 커지죠. 맞아요. 요 값의 차이가 커지죠. 그래서 얘는 그냥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x제곱이 커지는 속도하고 x가 커지는 속도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x제곱이 더 빨리 커지죠. 계속 가면 이 차이는 계속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게 더 빨리 커지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에서 안 주겠죠. 왜? 우리는 모이는데 수렴하는데 그 값이 얼마냐 이걸 알고 싶은 거니까 이거는 안 줍니다. 안 줘요. 만약에 이게 반대가 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x 제곱이 됐다. 그럼 이 차이는 그냥 막 은행 무한대로 계속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줘요. 관심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이는데 어디로 모이느냐를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 지금 할 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 x가 있고 빼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정도 요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요런 거. 여기 보시면 x 1차죠. 루트 x제곱 요것도 1차입니다. 그죠? 동차예요. 동차인 경우에만 어떻게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트 들어간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유리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자도 유리화할 수 있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역수 혈례 그 반대인 걸 곱해야 되니까 여기는 x제곱에 마이너스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 정도 여기는 x 플러스 루트 x제곱 더하기 빼기죠? 네. 빼기 1 이 정도가 되죠. 그러고 나면 위에 분자가 얼마가 되느냐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1 여기는 x 더하기 루트 x제곱 빼기 1인데 문제를 좀 바꿀까요? 요거를 x로 바꿉시다. 요걸 x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x로. 그러면 여기 또 x로 바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 1차죠. x 루트 x 제곱 1차죠. 그럼 여기도 1차 동차죠. 그럼 어떤 형태가 된다고요? 유리화 했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오는 거예요. 수렴하는 1차분의 1차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1차분의 1차가 나오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극한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분모의 최고차 1차잖아요. 1차로 나누는 겁니다. 분자 분모를. 그러면 이게 1이고 루트 x가 루트 안에 들어가면 x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겠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맞나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동차인 경우에 어떻게 유리화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기억합시다. 유료화하면 형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첫 번째 형태로 바뀝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무한대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무한대, x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이런 형태 혹은 이런 형태가 생기니까 형태를 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건데, 세 번째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문제에서 좀 나왔던 게 있어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좀 낯이 익은 거예요. 그나마 얘는. 다만 조금 더 얘기를 할 게 조금 더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아마 저놈이 될 건데, 저놈이 될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얘가 될 겁니다. 얘가 좀 중요해요.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아니 0으로 가는 거. 자, 세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0으로 가고 0으로 간다. 0은 아니에요. 0으로 모이는 거. 작아지고 있는 거 두 개. 알겠습니까? 어떤 거냐면, 리미트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극한에서 정의할 때, 극한의 개념을 배울 때,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거 있었죠? 지금 있어요, 문제. 책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극한의 개념을 물어볼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아까도 잠깐 설명할 때 얘기를 했지만 x가 1로 간다라는 말은 x-1은 절대로 0이 아니다. 요거 얘기했었죠. 맞아요. x-1이 절대로 0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가 x-1이고 분자가 x-1, x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얘를 약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1이니까요. 그럼 이 값은 그냥 2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계산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지금 요 모양 자체가 어떤 거냐 한번 봅시다. x가 1로 가고 있는데 x-1이 있으니까 얘는 그냥 어디를 향해 간다? 0을 향해 가죠. 다음에 x제곱 빼기 1도 이 안에 결국 x-1이 있기 때문에 얘도 그냥 0으로 가요. 가까워지죠. 그럼 0으로 간다라는 말은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0으로 간다는 말은 x가 a로 갈 때 0으로 간다는 말은 그 안에 반드시 x-a라고 하는 인수가 있어야 되죠. x가 a로 가는데 0으로 가기 위해서는 x-a가 없이는 절대로 0으로 가는 모양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수분해라고 했는데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약분하시면 돼요. 약분하시면 되는데 지금 똑같은 과정이잖아요.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0으로 간다. 그러면 이 안에 x-1이 있다. 이 안에도 x-1이 둘 다 들어있죠. 맞죠? 요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x-a라는 애가 분자 분모에 둘 다 들어있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극한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0으로 가버리면 극한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 0으로 이건 상수로 가고 이게 0으로 가면 0으로 갈 수는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극한이 존재하면 극한이 존재하면은 아니고 극한값을 계산을 하려면 0으로 가는 게 있으면 반드시 분자 분모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가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적으로 0으로 가는 게 있어야 극한값을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A로 간다. X가 A로 간다. 뒤에 거 마저 설명을 좀 여기서 그러면 뒤에 할 얘기 그냥 바로 좀 그냥 바로 붙여버릴게요. 뭘 할 거냐면요, 우리가 미정계수를 정할 겁니다. 미정계수 우리가 언제 배우느냐? 언제 배우는 건 아니고 이 용어를 언제 또 들어봤었냐면 항등식에서 들어봤었죠. 정해지지 않은 계수 정하는 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극한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여기 보시면 fx분의 gx 이 극한값이 알파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요거에다가 동시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으로 간다. 분모가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 말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극한값 존재하고 있죠. 근데 얘가 0으로 가죠. 그럼 이 안에 x-a가 있다 맞죠? 그러면 이 x-a를 날리지 않고서는 이 극한값 못 만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gx에도 뭐가 있다? x-a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 리미트 분자도 x-a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0으로 간다는 말은 여기 x-a가 있고 gx에도 x-a가 있어서 약분이 안 되고서는 이 극한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있기 때문에 둘 다 들어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반대로 x가 a로 가는데 gx 분모가 0으로 가면 아니 분자가 0으로 가면 똑같이 어떻게 되겠죠? 똑같이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도 똑같이 0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x-a가 있으면 여기도 x-a가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x-a 있으니까 여기도 x-a가 있다고요. 둘 중에 둘 다 0으로 가는 게 있다. 요 성질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한대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0으로 간다는 말은 x-a가 있기 때문에 분수식의 극한이 존재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적으로 0으로 간다. 그럼 0으로 간다는 말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x-a, x-a 다 들어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라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둘 다 x-a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약분해서 극한값 요게 요런 형태로 계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얘들 둘이는 계산이 좀 쉽고요. 얘들 둘이는 그냥 손에 있기 때문에 좀 쉬운 편이고 얘가 좀 중요하게 돼요. 우리가 볼 건 전부 다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극한을 배우는 이유는 연속을 위한 거고 연속은 뭐냐면 미분을 위한 거고 전부 다 미분을 위한 겁니다. 전부 다 미분을 위한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미분까지 논스톱으로 계속 갑니다. 다 극한이에요. 그래서 극한이 중요한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자, 그럼 네 번째는 이런 형태 0으로 가는 거하고 뭐대로 가는 게 곱해져 있는 거 식을 정리한다 돼 있는데 어떤 형태인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 게 되게 별로 없는 거죠. 오늘 할 건 좀 많고요. 첫 시간이라서 내가 조금 여유를 드린 거고 아시겠죠? 네 번째 경우 0으로 가는 거하고 뭐대로 가는 거 식을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1에다가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책에 있는 문제예요. 책에 있는 문제고 형태를 한번 봅시다.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그냥 커진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커진다고 생각해요. 역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데 전체적으로 그냥 퉁 쳐서 커진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1에 가까워지죠. x 더하기 1이 1에 가까워지니까 1 빼기 1 0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형태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식을 정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리한다. x분의 1은 더 건드릴 수 없잖아요. 맞죠? x분의 1은 그대로잖아. 식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죠. 통분하는 거. 그러니까 통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에 안에서 통분을 하면 x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계산 바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x에 x 더하기 2가 나옵니다. 1은 지워져요. 되겠습니까? 1은 지워집니다. 그러고 나니 여기 x 0으로 가는 애들 두 개 생겨버렸죠. 어떻게 된다? 0으로 가는 건데 0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죠? 약분하시면 되죠. 이렇게 0은 아니니까요. 약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뭐 좀 써보면 쓸 필요는 없었는데 괜히 x 더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입니다. 자, 분모 어디로 가요? 분모 어디로 가요? x 더하기 1의 제곱 1로 가죠? 0으로 가니까 여기는 2로 가죠? 마이너스 2로 간다 그죠? 그래서 극한값 마이너스 2구나. 수렴하고 수렴하는 것들끼리 사칙연산 한 겁니다. 지금 극한값의 성질 맞아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극한값 구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얘는 빈도가 좀 낮아요. 얘는 빈도가 중요도는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빈도는 얘가 좀 낮고 그 다음이고 얘가 빈도는 제일 낮아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부정형에 대해서 다루는 요령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거 정확하게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남았는데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뭐가 남았느냐면
극한값의 대소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한데 한번 남겨둘까? 지울까? 지워버릴게요. 자, 대소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극한값의 크기 비교를 할 건데 어떤 성질 뭐 이런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gx가 더 크거나 같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고 극한값이 둘 다 존재할 때 어떻게 되겠냐? 누가 더 gx가 위에 있잖아요. 그죠? gx가 위에 있으면 이 극한값 똑같이 a로 갔을 때 이 극한값 자체도 당연히 누가 위에 있을 거다. 알파하고 베타를 따지면 베타가 당연히 위에 있고 같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거 이게 스퀴즈 시어럼이라고 하는 건데 스퀴즈라는 거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다 저기 야구 용어 스퀴즈 번트 있잖아요. 안 좋아요? 관심이 없구나. 영어 단어의 뜻은 뭐죠? 스퀴즈라는 단어 뜻. 여러분들 영어 잘하잖아. 그죠? 빨래 있죠? 빨래를 잡고 양쪽으로 이렇게 쥐어 짜는 걸 스퀴즈라고 얘기하거든요. 쥐어 짜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게 쓰여려면 그냥 스퀴즈 정리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정리할 뜻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일반적으로는 주로 우리가 그냥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데 왜 이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느냐? 어떤 모양으로 들어오는 거냐면 fx, hx, gx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연립부등식 형태로 주어진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똑같이 a로 갈 때 gx 이 극한값이 알파면 뭐가 나오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의 극한값도 알파다 이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fx하고 gx 양쪽 끝에서 얘도 극한이 알파 얘도 극한이 알파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껴있는 이 hx라고 하는 애도 중간에 껴있는 애도 똑같이 이쪽으로 모일 거란 얘기예요. 양쪽 끝에 제일 작은 놈하고 제일 큰 놈이 한쪽으로 모인단 말이야. 그죠? 그럼 중간에 낀 애도 당연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작은 놈, 제일 큰 놈이 한쪽으로 모이는데 중간에 낀 놈은 따라가야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스퀴즈 시어럼은 이러한 연립부등식이 주어진 형태에서 무조건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연립부등식이 주어진 상황에서 극한값, 중간에 끼인 애의 어떤 극한값을 물으면 한쪽 끝에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만 찾으면 무조건 됩니다, 이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 샌드위치를 써먹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오늘 한번 간단히 정리를 좀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면 첫 번째 극한값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배웠습니다. 네 가지 수렴하는 것들끼리 4층 연산 가능하다 맞죠? 두 번째 부정형에 대해서 실제로 극한값 다루는 요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거고요. 세 번째 중간에 좀 끼어 있었는데 미정계수 정하는 거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했는데 이거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소관계 이 네 가지를 한 건데 대소관계에서는 대소관계 여기에서는 지금 뭘 하셔야 되느냐면 샌드위치를 하셔야 되고요. 샌드위치 정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스퀴즈를 하든. 네, 그 다음에 미정계수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미정계수 정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부정형 계산 가능하셔야 돼요. 계산 가능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산 못하시면 극한값 배운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했는데 성질에 대한 거는 뭐 간단하게 수렴하는 것들끼리 4층 연산 가능하다. 극한값으로 계산하겠다. 부정형 네 가지 형태의 계산 가능하셔야 되고 미정계수 정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x가 a로 갈 때 0으로 간다는 말은 분자 분모에 다 뭐가 있다. x-a가 있어야 된다. 약분해야 된다. 약분 가능하다. a가 있어야 된다. 그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소관계에서는 샌드위치 요거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